자, 오늘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재학 중인 우리 광고 홍보 길드, 광고 홍보 1 길드 분들인데, 잠깐 그럼 본인들 하고 있는 그 광고 홍보 1 길드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길드는 음,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가 직접 탐구 활동부터 이 주제에 관한 활동도 하고 전문가도 직접 섭외하여서 음, 강연을 들으면서 해당 활동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음. 이 길드 말고 대표적인 길드는 어떤 게 또 있으세요? 법학, 심리, 경영 등이 있습니다. 그 법학, 심리, 심, 경영, 일반, 네, 다른 건 또 없어요? 사회학도 있고, 예? 사회학이요. 사회학, 뭐 예를 들어 네. 가지고 천체 물리, 뭐 수학, 뭐 양자역학, 아니면은 뇌, 고전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저희가 문과학교다 보니까 이제 인문 계열 길드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이런 활동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뭐 대학교를 만약 간다? 졸업을 하고 나면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광고 홍보, 오늘도 광고 홍보 담당하는 분들이랑 열심히 얘기를 하고 들어오고, 아마 이번 주에도 한 세 번 이상 관련된 분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음, 그때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인 이 초롱초롱한 분들이 이 근본도 없는 광고 홍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근본이 없이 쓴 내용들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거기다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답을 기다리는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뭐 나는 굉장히 저기 군사학에 관심이 많아서 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뭐 이런 책을 한 10번씩 읽고 막 그랬었는데 어, 오히려 그런 고전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공부를, 고전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옛날 게 아니라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오고 얘기하고 한 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도 그게 의미가 있고 그 의미라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어떻게 보면은 국소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되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배우고 이해를 해도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지나면 다 이제 구식이 되고 그 구식이 된다는 게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광고를 굉장히 잘 만들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유튜브 광고를 만든다? 그게 잘 안 되겠죠. 텔레비전 광고는 15초, 20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유명인들도 끌어들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반면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비디오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쓴다. 그러면 시간 제약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 했던 방법이나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용 학문들은 가능하면은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 아니면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홍보 광고 길들을 빨리
문을 닫고 아까 얘기했던 좀 더 근본이 있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책이나 뭐 하여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떤 답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거예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도 입학하자마자 취업하겠다고 취업에 도움되는 그런 뭐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해요. 뭐 경영, 전략, 뭐 재무,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컨설팅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 근본이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쌓이는 게 없고 쌓이는 게 없으면은 세상에 대한 이치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항상 새롭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맨땅에 헤딩하는 일들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굉장히 반복할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유의하시고 뭐 광고 홍보 길드 문 닫으라고까지 해서는 미안을 한데 뭐 아닌 거는 빨리 그만두고 손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2학년 누구세요? 2학년. 2학년 조금 늦은 감이 있네. 저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1학년인 분들은 아직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음, DBR에 있었던 글을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앱 웹 광고의 한계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기업이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는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웹으로 해서 새로운 채널, 매체로 광고를 하는데 시간에 대한 제약이 훨씬 자유롭고 포맷에 대한 그런 제약이 적어진 상태에서 과거에 텔레비전 광고 또는 잡지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를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광고는 조금 더 한계가 있죠. 물론 모든 광고가 같은 스키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유명인을 사용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유명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랫동안 광고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관성이 있어서 아 그래 우리도 광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빨리 할 수 있지? 아, 유명인을 사용해보자. 이런 분들이 아직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과거 했던 방식과는 이제 다른 형식의 광고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웹을 통해서 하는 광고들이 이런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전혀 없이 이제 컨텐츠만 가지고 뭐 이미지나 아니면은 텍스트를 가지고 소거하는 광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유명인을 쓰고 싶은데 유명인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내 광고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유명인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유명하는 거는 실제 활동하는 배우나 아니면 실제 활동하는 가수 같은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계시는 분들 끌어다가 소위 말하면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옛날에 구습을 이제 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으로 이런 광고를 하는 것들이 필요를 하다. 반면 만약에 유명인을 쓰더라도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계약하고 촬영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뭐하러 촬영을 그때그때 하겠어요? 미리 촬영된 사진이나 미리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그거를 어, 변형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유명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올림픽 했을 때 뭐 김혜지 선수라든지 신유빈 선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속 계약하고 하니까 요즘 신유빈 선수가 삐약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광고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의 인기는 다 수그러들었죠. 올림픽 때에 비해서는. 그러면 올림픽 때 한참 이분들이 인기가 있을 때 광고를 해야 되면 3개월,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돼. 3개월, 6개월 전에는 과연 누가 유명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을 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포토스톡을 찍어가지고 유명해졌을 때 바로 광고를 한다면은 훨씬 더 위험을 줄이고 이 유명인의 유명한 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뭐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그 같은 서비스를 또 하고 있기도 해요. 두 번째, 고객과의 빠르고 벽을 낮춘 소통과 같은 커뮤니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커뮤니티 마케팅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기업이 갖춰야 할 자세는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커뮤니티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사람이 많이 입장해 있다. 회원이 많다.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있고 한 커뮤니티는 1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만 명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커뮤니티가 인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활동 상황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포스팅이 되느냐도 있고, 포스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 같은 경우를 많이 다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커뮤니티 내에 서로의 결속력이 얼마만큼 강하냐, 약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를 분석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특정 네트워크의 그 density, 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순히 네트워크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소위 말하는 서로 소통하는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그 덴시티가 높은 데 들어가야지 똑같이 얘기를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접근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마케팅의 장단점은 어떠시 있나요? 라고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통과. 두 번째, 국가의 동력 스타트업. 일부 광고는 모든 환경을 판매 장소로 만들어서 기존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베이스에 영화 로고를 새기는 시도를 하다가 관중의 반대로 무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이제 이 야구장 같이 실물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물이 없이 화면에다가만 광고를 삽입하는 그런 버추얼 광고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광고들을 아직 하고 있죠. 실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버추얼 광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저도 그때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버추얼 광고를 처음에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가능하면은 시청자는 버추얼 광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만 노출을 시키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러면은 광고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는 게 광고인데 왜 그러면 알아보지도 못하게 광고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광고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보면 야구를 보려고 그런 것이 그 광고를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주의를 너무 깨트려가지고 오히려 집중을 못하게 하면은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적게 끄니까 광고 효과도 떨어져요. 그리고 노출을 한다라는 게 그냥 항상 노출이 좋은 게 아니라 왜 유명한 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유명하지 있지만 악당들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왜 영어로 하면은 famous가 이거 notoriou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유명은 한데 famous는 좋은 식으로 유명한 게 famous한 거고 notorious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거와 유사시로 광고를 해서 노출한다고 해서 노출한다고 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의를 흐트리거나 사람의 본연의 자세를 방해할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추얼 광고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은 인지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 들어도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통 subliminal effect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 그러니까 subliminal이에요.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로서 인지는 못하지만은 이거를 머리에서 내가 기억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건지 실제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반복된 노출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mere exposure effect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뭔가에 노출이 됐었고 노출한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직접적으로 끌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이라는 거는 꼭 의식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끄는 무리한 노출은 광고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아까 뭐 그 베이스 같은 데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야구장 같은 데 보면은 뒤에 이렇게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에도 이렇게 펜스 색깔에 맞춰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광고주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는 녹색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확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실 광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수들이 하는 광고들이 74억. 간결하게 소비자의 시간을 점유한다. 페북에서도 확인한 마케팅의 법칙. 나나나나나나. 근데 너무 길어요. 마케터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세상에 많아도 맨날 물건을 항상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 중에 10개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면은 10개 중에 사실 한 개만 돈과 관련되는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보통 마켓 노움이라고 그래요. 야, 이걸 내가 하는 게 돈이 돼 안 돼?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니까 내가 돈 주는 것보다 뭔가 받는 게 많아야지 돈을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켓 노움을 기준으로 한 의사결정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 중에 대략적으로 90%, 10개 중에 9개는 이 금전적인 기준이 아니라 소셜 놈, 사회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하는 게 저희 이미지가 뒤에 보이는데 아직 모르고 계세요. 아까 뒤에 이제 보였었어요. 음, 귀신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사람이세요. 그런 그 소셜 노음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갈 때 뒷사람이 있으면은 문을 잡아주는 행동.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소위 말한 마켓 놈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사회 구성원으로 살다 보면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노출을 해서 구매로 유도하는 직접적인 구매 유도 활동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와의 그 고객과의 인게이지먼트,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줌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인천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서울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지금 6분만 들어와 있지만 이런 줌 공간에 한꺼번에 1,000명도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물리적인 시설에서 1,000명을 수용을 하려면 굉장히 큰 강의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비자 또는 고객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소비자와는 꼭 물건만을 맨날 물건만 사라 그러면 짜증나서 물건을 안 삽니다. 친구처럼 가까워져야 되고 왠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줘야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브랜드, 내가 굉장히 뽐낼 수 있는 그 브랜드의 상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접근 방법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 가치라는 거는 고객 가치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고객 가치를 경영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 이유재 교수님이랑 과거에 에버랜드 대표하셨던, 제가 사장님 생각이 안 나는데, 성함이? 그런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경영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 가치죠. 그 고객 가치에는 크게 보면은 회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하나 있고요.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 입장에서 흐뭇하게 내 물건을 사게 해서 그때 느끼는 가치예요. 반면에 고객은 또 기업한테 또 가치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고객이 물건을 사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죠.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이거를 value of customer라고 해요. 앞에 거는 value for customer. 물론 그 책에서는 value by customer, 고객이 창출하는 가치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마이너한 거라 제가 강조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고객이 참여해서 고객 아이디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옆으로 맡겨내고 앞에 말했던 value for customer, 고객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와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value of customer를 보는데, 그때 고객 만족도는 뭐냐? 기업은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만족을 시키는 게 절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만족한 고객이 뭘 하느냐? 1번, 재구매를 하게 되죠. 왜? 안 그러고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매번 고객을 신규로 유치를 해야 돼.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한 번 고객을 유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 뭐 가입하면 얼마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들이고도 고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2년, 3년 쓰시면 통신사가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라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굉장히 흐뭇한 고객들이 재구매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기분이 좋으면 뭘 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하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가 아니라 이 고객들이 얘기하는 그 고객들의 구전을 통해 가지고 이 제회사 제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거에 비해서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비용을 적게 쓰거나 거진 안 쓰니까.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은 광고를 보고 들어온 고객보다는 고객들의 구전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이 충성도, 재구매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했고요. 이와 같은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전략과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데 철학적, 윤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말이 다 들어갔는데, 일단은 고객 전략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빼고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 고객 가치라는 거는 여기서는 아마 value of customer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객이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고객을 볼 때, 오늘 내가 장사해서 물건 딱 팔고 돈 벌고 끝난다가 아니라 이 고객이 장기적으로 고객 평생 동안, 그걸 그래서 그 고객 value of customer를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도 이야기해요. 고객 평생 가치라고요. 이와 같은 고객들이 오랫동안 내 물건을, 내 서비스를 다시 재구매하고 좋은 얘기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내한테 단골 고객을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의미도 있죠.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나한테 되고 오래된 고객들은 제대로 대하지 않고 처음 내 고객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탈방진심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줘요. 깎아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리고 한 번 고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래 뭐 이제 내 고객이니까 소위 말하는 잡은 고기와 집토끼와 산토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토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식구가 된 토끼들을 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고객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 평생 가치를 기준으로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고, 이 충성 고객을 통해 가지고 또 신규 고객을 획득을 하는,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에 가서 고객도 좋고 기업도
좋은, 그 얘기 좋다라는 거는 기업이 많은 가치를 창출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한 활동이겠죠. 7. 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설명하면서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뉴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일단 나라마다 다르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에 따라 달라요. 왜 그러면은 고객층에 따라서 특히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미디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굉장히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글로벌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이제 틱톡이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틱톡에서 숄츠가 훨씬 더 많은 바이럴을 타서 심지어는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들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아닌 틱톡을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번,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너무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썼죠.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랑 비슷한 거잖아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뭐 도대체 차별화된 거야? 라는 건데, 차별화된 인센티브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누구나 남녀노소, 성별, 나이 관계없이 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은님은 어떤 선물 받으면 제일 좋아요? 현금. 정답. 뭐니에요? 남녀노소 다 좋아요. 받으면 흐뭇해. 왜? 받으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현찰로 안 받고 괜히 뭐 선물로 해가지고 뭐 엄마가 신발을 사줬다. 나 신발 입고 나는 딴 게 필요한데 신발 좀 해가지고 반품해가지고 하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좋은 일반적인 인센티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거를 기업에서 펑펑 퍼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퍼주는 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주우님한테 만약에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바로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바로 10만 원어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현금성으로 주는 이 인센티브들은 큰 금액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조금 찔끔찔끔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아주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인센티브예요. generalized 인센티브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주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뭐냐?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예를 드는데 식당을 갔는데 뭐 이탈리안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태리 식당 가면 보통 파스타 먹거나 뭐 조금 돈이 있으면은 뭐 스테이크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저트를 먹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디저트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디저트를 먹긴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디저트가 10,000원이야. 파스타 15,000원 주고 먹었는데 디저트가 10,000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잘못하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디저트를 만들 때는 원가가 100만 원씩은 안 들 수 있거든요. 원가는 한 뭐 2,000원밖에 안 든다? 근데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공짜로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친구들이랑 넷이 가가지고 디저트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서 젤라또 하나 시켜가지고 막 넷이서 퍼먹는데 숟가락 4개 넣고 각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우아하게. 이태리 레스토랑이 할인을 해서 3,000원 주는 것보다 원가가 2,000원인 젤라또 디저트를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인센티브보다 내가 원가를 적게 부담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특별한 거를
특별한 거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사고는 싶은데 좀 뭔가 아쉬워가지고 잘 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뭔지를 옛날에는 알기가 어려웠어요. 옛날이라는 건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요즘은 인터넷이 생겨서 이커머스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건 이커머스 하죠. 뭐 쿠팡도 가고 11번가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잖아요. 어떤 물건이냐?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사고 싶어. 그래서 장바구니 넣었다가 아 이거 없어도 불편하진 않은데 지금 올해 요번 달에 용돈도 많이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체 빼. 아니야 살 거야. 넣어. 근데 또 빼. 안 사. 이런 거를 이제는 알 수가 있죠. 시스템에서. 내 고객들이 사고 싶어는 하는데 아니면 페이지를 많이 방문하는데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상품들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식당에 이렇게 주문 메뉴를 하는데 그 키오스크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태블릿 같은 거. 옛날에는 종이로 주문을 하면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우리 고객들이 어떤 식사에 관심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뭐만 아냐면 주문한 것만 알죠. 근데 요즘은 내가 아까처럼 디저트를 넣었다 뺄 수 있잖아요. 넷이서 먹는데 야 우리 오늘 젤라또 넷이 나눠 먹자 그래서 넣었다가 아니야 젤라또 너무 비싸 빼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지막에 주문 안 하면은 그런 상품이 바로 소비자들, 고객들이 굉장히 갖고는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매로 전환이 낮은 상품들이에요. 이런 거를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메뉴를 조정을 하고 오퍼를 주는 회사나 식당이나 미장원이나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가 팔고 싶은 거 올리고 누가 와서 할인해 달라고 하니 뭐 누가 판촉한다 판촉만 밀어넣고 하는 데가 훨씬 더 아직도 많아요. 9번 2024년 올해 고객의 마음을 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 통과. 하지만 저의 사심 어린 키워드는 50-50 이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그래비티 오늘 뮤비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제가 뮤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니 앨범, 요번에 2집 앨범 중에서 나는 그래비티가 너무 좋은데 뮤비가 없어. 그래서 SOS 듣고 그냥 스테리 나이 듣다가 그래비티는 그냥 저기 있는 뭐더라? 그거 뭐는 뭐 원보이스인가? 거기서 한 거만 열심히 듣는데 오늘 드디어 뮤비가 나왔어. 음. 환희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올해 키워드는 50-50 이기가 돼야 될 것 같아. 10번 선도자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시장 1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고정관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왜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식당 갈 때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아니면은 뭐 캐치테이블 평점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그런 거 없을 때는 지나가다가 줄긴 식당에 가서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음식을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워. 뭐 바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믿어? 남을 믿는 거죠. 크라우드를. 대중의 지혜를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쓰거나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작게 좋게 쓴 사람 하는 건데 1위 제품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산 제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게으른 정보 수집 활동, 비교 활동을 하기 게을러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1등 제품을 사는 게 가장 value for customer를 높일 수 있고 위험, 샀을 때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이 항상 시장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영화도 보세요. 영화가 쭉 나와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엔 서울의 봄도 됐고 뭐 범죄도시도 1,000만을 넘었었는데 나오는 첫째 주, 둘째 주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500만이 돼야지 보는 사람도 있고 제주에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찍은 영화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1,000만 명이 봤으니까 뭔가 볼만할 거야. 아니면 저렇게 많이 볼 리가 없거든. 소위 말해서 대중의 지혜를 믿고 나는 훨씬 더 일을 적게 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 항상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함정이 뭐가 있냐? 어떤 제품들은 1위가 좌불안석이 있을까요? 어떤 제품들일수? 여러분들이 질문했으니까, 좋은 질문했으니까 나도 역공을 좀 해봐야지. 오늘이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오늘 이 세션이 됐는데, 다른 그 진로 탐색보다요? 되게 재밌는데? 길드가 깨지지 않고 잘 될 것 같아, 이러다가는. 학교 교수가 다 적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더럽게 재미없으신 분 바글바글 합니다. 전 차라리 인강으로 갈 걸 괜히 내가 대학교 교수를 한다 시키도 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위 하는, 어떤 업종에 1등 하는 제품은 내가 1등 하지만 그 1등 자리가 너무너무너무 불안할까? 어떤 데가 그럴까요? 소비자들이 제품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1등만 보고 구매를 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내가 사는 게 제일 좋은 건지를 고민해서 사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비자들의 그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해요. 그거를 involvement level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한국말로는 관여도라고 그래요. 관여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관여도라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상품과 사기 전에 골똘히 고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결정을 하는 상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품들이 그러냐? 단가가 비싼 상품일수록 그래요. 싼 상품들은 대충대충 사도 뭐, 샀다가 아니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저도 테무 주문을 했는데, 대충대충 샀어요. 갔다가 한 10개 주문했는데, 3개만 쓰면 되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테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지금 되게 단순한 자전거를 사는데, 조금 이제 고급형 자전거를 사겠다. 그럼 아이 그래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좀 고급형 사이클 한 300만 원짜리 하나 살까 그러고 가서 하나 틱 사가지고 가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비교를 하잖아요. 정보를 많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관여 상품일수록 1등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1등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관여 상품이라도 소위 말해서 뽀대가 나는 상품은 좀 달라요. 심볼릭한 베네핏을 제공하는. 그러면은 내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조금 경쟁사보다 내가 1등인데 좀 기능이 좀 떨어졌어요. 게을리 해가지고. 하지만 자전거 브랜드가 있잖아. 그러면 내 그 브랜드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면 남들이 아, 이게 뭐 무슨 자전거구나, 비싼 거구나 알아주니까 그런 상징적인 혜택을 즐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프리미엄 럭셔리처럼 가시성이 있고 소위 말하는 심볼릭한 베네핏을 제공하는 그런 1등들은 조금 덜 불안해해요. 하지만 가시성이 별로 없고 기능으로 승부를 보는 제품들은 굉장히 1등의 자리가 쉬운 자리만은 아니에요. 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의 펑셔널한 베네핏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쉽게 스위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음, 브랜드가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굉장히 고가인데도 그게 되게 하는 게 텔레비전.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선진국 시민이잖아요. 저는 이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올 때 있었기 때문에 진짜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막 이렇게 길에, 그러니까 골목인데 아파트로 치면 한 동에 한 줄에 텔레비전 연집이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 뭐 하겠어요? 그 집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텔레비전이 있는 게 가오가 살고 무슨 텔레비전을 보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브랜드가 가시성이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누가 알아? 옆집에서 무슨 텔레비전 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집에 꽁꽁 쌓여 있으니까 내가 뭐 진짜 이건 뭐 특정 상품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OLED 기술로 만든 텔레비전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아요. LCD로 하는 것보다. 눈도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기능적으로 좋은 상품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석권하지 못해요. 왜? 펑셔널만 한 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류의 가시성이 없어서 브랜드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제품들은 굉장히 1등을 하면서도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대표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11번 마지막 네이밍에 있어서 유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외에 해당 장치를 이용한 브랜드 네이밍에 계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를 하는지 알아요? 스타트업? 연구를 많이 안 했네. 오늘 이게 길드에 있는 분들은 응? 연구를 좀 더 하고 와야지. 제가 어, 대학교에서 이제 교원 청업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스타트업을 4년 전에 시작하는데 한국말로는 알리고 AI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AI가 핫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AI를 하지만 AI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쓰면 A로 시작하거든요. ALIGO예요. 알파베티칼 오더로 가면 앞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그러면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순서로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가장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가나다 순, 알파벳 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모는 잊어먹고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만 했다 그러면은 가 뭐 이런 거로 시작하는 이름을 쳤을 텐데 그거 안 하고 A로 시작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A, L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알파고도 있었잖아요. 예, 듣고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알리고, 알파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네이밍을 할 때, 뭐, 의미도 따지지만 또 순서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잘 모르고, 이거 이름은 그냥 제 멋대로 지은 거고, 직구 봤더니 그렇게 됐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은 셀러뷰예요. 셀러브리티를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발음도 어느 나라나 하기 편하고 그리고 의미도 전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해서 받침없이 이제 하는 거 최대한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도의 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질문은 다 됐고 시간도 없고 즐기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45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보너스 15분 혹시 궁금한 일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질문하세요. 노래방 가도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 노래방 가요? 코인 노래방 가면 가끔? 음, 사장님이 보너스로 넣어줄 때도 있잖아요. 한 곡 더 뭐 이런 거. 15분 더 추가. 저 질문 드릴 거 있어가지고. 예, 어떤 질문이세요? 아이패드 그, 55번님, 저 본인 어, 이름을 한번 알려주세요. 한재민님 저 드디어 돌아왔네. 아까 랩 권재윤, 5252였다가 한재민님, 저 권재윤이에요. 예. 권재윤님 2학년, 네. 음, 1학년이요. 1학년, 아직 네. 여유가 있는 1학년. 오케이. 하세요. 그 나중에 스타트업 같은 거를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음, 음, 뭐 이미 창업하신 AI처럼 결국에 기술적인 거에 스타트업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음, 결국에 그 창업을 하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지금 경영이나 광고 홍보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음. 그런 게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질문이 되게, 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되게 힘들게 질문을 했는데, 우문에 현답을 해야 되는데, 현답이 과연 나올지 모르겠네. 요. 자, 그러면은, 사실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뭐, 벤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과 기술 없이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업의 규모를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scal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땐 기술이 꼭 한국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굉장히 큰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는 카카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카카오가 만약에 왓츠앱 같은 메신저를 글로벌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 있죠. 그럼 같은 노력을 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텍 스타트업에 사람들이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텍 스타트업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뭐 꼭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누가바 니츠라고 뜨개죠. 뭐 얘기했다고 이제 둘째 딸한테 한번 혼날 텐데 절대 없이. 근데 1인 사업자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뜨개질 털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걸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걸 다 혼자 해요.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근데 유튜브도 가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유튜브는 요즘 다 숏폼을 만드는데 이 친구는 하나의 유튜브 비디오가 뭐 1시간 15분, 30분씩 막 가는 그런 굉장히 긴 거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누가 봐? 누가 봐기도 한데 채널 이름이 누가 봐 니츠인데 그거를 보는 사람한테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여유를 갖고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뜨개질을 뜨는 방법도 아니고 수다를 1시간이 넘게 들어줄 만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많진 않아요, 글로벌에. 하지만 한국에 지금 모인 이제 구독자가 한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3,0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야금야금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막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니까 펄실 사다가 팔고 뭐 뜨개질 책 사다가 팔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규모도 다양할 수 있고 택도 다양.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버번 니츠는 굉장히 반대죠. 택도 없고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자기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남의 영향도 적게 받고 다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창업이라는 게 무슨 뭐 저커버 같은 사람이 꼭 되고 무슨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는 창업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진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한다면은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거죠. 그래서 들한테 듣는 아직도 있어요. 아빠는 창업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네. 이런 얘기. 나는 조금 이따 큰 돈을 벌 거다. 너는 푼 돈을 벌어라. 뭐 이러고 그러고 있어.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희가 현재 길드에서 촬영하고 출연하고 편집하여서 학생들의 교복 참여를 도모하는 광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촬영하는 데서 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광고를 촬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버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영화 하시는 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화도 다 이 디지털로 그 영사를 하거든요.
파일로 받아가지고 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영화라는 게 그 필름으로 해서 필름을 찍어서 영화를 틀기 때문에 영화를 멀티플 버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극장에다 쫙 뿌려서 배달을 해서 그 극장에서 영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같은 영화는 전 세계에서 싱글 버전밖에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화가 됐으니까 제가 감독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주위에 아는 뭐 영화 제작자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 봐라. 왜? 아니, 버전을 1주차, 2주차, 3주차 약간 바꾸면은 1주차 보고 재밌는 사람이 2주차 더서 볼 수 있고 3주차도 볼 수 있지 않냐. 같은 영화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세 번을 가서 봤는데 안 바뀔 거 알면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최종 그 결말이 정우성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 황정민을.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바뀌고 맨날 거기서 마지막에 끝나더라고요. 슬프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복할 때 버전 하나만 찍지 말고 여러 개를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버전도 한번 돌려보고 저 버전도 돌려보고 숏 버전 한 거 익스텐션도 하게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돌리면은 훨씬 더 반응도 재미있고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영화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 소위 말하는 에디팅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요. 감독님들이 마지막에 편집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를 빼고 넣고 뭐 이런 걸 할까? 제가 얘기하는 거, 왜 그 고민을 혼자 하냐고. 그냥 여러 개 만들어서 확 틀어놓고 그중에 인기 있는 것만 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다른 건 모르겠고, 한번 여러 버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불 좀, 여기. 잠깐만요. 저희 아들의 모친께서 자꾸 등장을 하셔가지고, 관계가 막역하죠. 아들의 모친. 음.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촌이기도 합니다. 또 질문. 지민이 반응이 너무 좋은데? 진짜 한번, 야, 빨리 대학교를 때려치고 인강을 가볼까? 될 것 같아요? 인강하면? 가능해? 오, 요번 학기로 내 대학교를 마무리를 해볼까요? 또 질문 궁금한 거 해보세요. 혹시라도 오늘 준비된 질문이 다 끝났거나, 근데 나중에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이게 한 번 찍으면 끝나는데 여기 인천국제고등학교는 리액션이 좋아서 2탄, 3탄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지원님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든 거 아니죠? 모르고 들었죠, 그냥. 저 잘못해서. 질문하려고, 질문해요. 그, 하세요. 그, 오케이. 근데 그 군사에, 학창 시절 때 군사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경영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저는 그 군사 관련한 거 많이 동영상 많이 봐요. 책도 조금 보고요. 근데 경영학으로 온 거는 경영학은 굉장히 나중에서 경영한 거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군사학을 하려면은 당시로 치면 요즘도 있지만 뭐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 뭐 해군사관학교나 이런 전문 그런 사관학교 같은 데를 가면 좋은데 한국에 아직까지는 그런 군사 교육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규율이 심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퇴학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학교도 못 마치고 퇴학당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기를 들어가는 건 못 가겠고 그냥 관심만 갖고 다른 공부를 하게 됐죠. 예. 아마 들어갔으면 퇴학당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성격이 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4년 동안 분명히 부조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니는 너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다니면 분명히 참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참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고 많이 참습니다. 욱하다가도, 아, 그래.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아들의 모친도 있고, 그런데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뭐,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하나, 두 개? 뭐, 편하게 하세요. 뭐, 개인적인 것도 관계없어요. 어비님. 광고를 할 때 약간 1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포스터나 그냥 글로만 적어진 걸로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조금 더 어떤 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동영상이 낫죠. 당연히. 당연히 동영상이 낫고, 왜냐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나아요. 물론 예, 하나의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큰 감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유명세가 오래졌지만 베네똥 광고를 했었던 올리비에 토스카니라는 사진 작가가 있으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태리 분인데 올리비에 토스카니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누구 지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음, 내가 한번 찾아볼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날 기회도 있어서, 여기 있네요. 잠깐 내가 공유를 할게요. 굉장히 이런 광고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녀님이랑 이제 이 신부님이랑 키스를 하는 이런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둘이서 있는데 이 친구는 백인 친구는 천사처럼 흑인 친구는 악마처럼 여기 보면 심장이잖아요. 심장인데 사람들의 심장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아. 뭐 이런 것 그리고 환경 관련한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하나의 이미지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죠,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15초짜리 텔레비전 광고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아주 각인을 강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사진 작가면서 광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광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시리즈로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할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는 거는 계속 그 다음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해서 베네통이 과연 도움을 받았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논란을 일으키는 광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베네통이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재밌죠? 이분 사이트 가면은 진짜 멋있는 작품 되게 많아요. 음. 마지막 질문. 그, 제가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 스타트업을 찾아봤는데요. 예. 여기서 그 셀레뷰가 연예인 이미지 라이센싱 기반 SNS 광고 모델 매칭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플랫폼인지 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50-50가 있다. 그럼 50-50 멤버들의 사진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광고주가 50-50 사진을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진을 원하는 조건으로 지불을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광고주들이
쓰는 거고, 현재는 K-셀럽을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는 여러 나라, 각각 나라의 유명한 분들, 또 크로스보더로 유명한 분들도 이제 보딩 시켜가지고 확장을 할 거고,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셀럽을 사용한 모든 종류의 이제 사업에도 접목을 시킬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내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는 광고를 하셨던 선배님이 계신데, 이미지, 음, 이거다. 광고 여러분들 광고 홍보 길드니까 이런 거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요 매드타임스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잡지라는 건 혹시 아세요? 이게 광고에서 하는 사람들은 mad라는 표현을 이게 쓰는데 뭔가 그 자본으로 뭔지는 잊어먹었어요. 제가 광고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mad가 뭐 하여간 광고인 뭐 이런 얘기를 뭐 의미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재항 여기 대기자로 나와 있는데 박재항 교수님은 이제 삼성전자 그 제일기획에서 오래 일하셨고 이노오션에도 일하셨고 현대자동차 마케팅에도 일하시고 지금 한림대학교랑 다른 대학교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매드타임즈에다가 많이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박재항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면 책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분 박지원 교수님 관련된 글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디 이것저것 보다가 광고 관련해서 뭐 재밌거나 유익한 거 있으면 민주님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저희 누가바니츠 주인장이 막 입장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오, 저기 보이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